안녕하십니까. 채권 탐정 김부장입니다. 상사 채권, 민사 채권 등 24시 어떠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10억 4,814만 3,225. 오늘은 소액 채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액 채권이란 말 그대로 적은 금액 3천만 원 이하의 채권을 말해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나 물품 대금 등 받아야 하는 돈이지만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중고나라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서 법원으로부터 지급 명령 결정문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결정문을 받고 나서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때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등장한 제도가 바로 소액심판제도입니다. 소액 채권 추심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나요? 개인 사업자분들 중 물품 대금, 공사 대금, 용역 대금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거래처 미수금 회수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 사업주분들도 많고요. 이외에도 지인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돈, 떼인 돈 관련해서도 많은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액 채권 추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소액 채권 추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멸시효이고 두 번째는 지급 명령 신청입니다. 먼저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10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만 하고 물품 대금이라면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을 하면 보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 심판제도란 무엇인가요? 소송 비용이 부담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단 1회 재판으로 끝나는 신속한 절차이기 때문에 빠르게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많고 변론기일 또한 자주 잡힌다는 단점이 있어요. 특히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소액 심판제도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관할 지방법원에 방문해서 소장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직접 가기 힘들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이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이후 보정명령이 나오면 해당 내용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고 다시 재송달 과정을 거치면 본격적인 민사재판이 시작됩니다. 만약 피고가 2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고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소액 채권 추심 강제 집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 집행은 크게 부동산 경매, 동산 경매 유체 동산 압류, 자동차 경매 인도 명령,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재산 명시조회, 채무부 이행자 명부 등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집행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안에 맞는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하는데 저 채권 탐정 김부장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 네이버 블로그에 이미 관련 정보들을 업로드해 두었거나 업로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소송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압박감과 부담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우선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 채무자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반송되는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공시송달 제도는 원고 측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으니 채권 탐정 김부장과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소액 채권 추심 중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어떡하나요? 만약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개인이 사실상 받을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거나 저와 같은 채권 탐정에게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직접 발로 뛰어 조사하고 후불로 진행하기에 안심하고 문의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소액채권과 소액채권 추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특히나 금전관계 문제는 서로 간의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그러니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신용정보회사나 채권탐정 김부장의 도움을 받아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하시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